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지만 성공의 상당 부분은 케인과의 파트너십에서 나왔다. 네, 뭐 맞는 얘기인데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케인이 거둔 성공의 상당 부분도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임박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는 올 시즌 시작부터 모두 관중을 다 받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이적 시장도 제법 달아올랐습니다.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만한 빅네임 이적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은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해리 케인의 거치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영입도 뭐 썰들에 비하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골리니 골키퍼, 수비 쪽에 센터백 로메로, 또 윙어 이제 브리안 힐 영입했습니다만 로메로 정도를 제외하면 좀 애매하죠. 팀 전력을 막 끌어올릴 포지션들은 아니기 때문에 감독도 바뀐 상황에서 이래저래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뭐 무엇보다 해리 케인의 거치 과연 정말 뭐 이적을 할 것인지 남을 것인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해리 케인이 남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대치자를 영입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토트넘은 정말 올 시즌 성적이 널을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들도 굉장히 좀 올 시즌의 예상 순위를 발표할 때 토트넘 성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자, 주요 언론들의 올 시즌 예상 순위를 보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판왕이죠. 네, BBC 스포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치프 풋볼라이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축구 팀장쯤 되겠죠. 풋볼리스트의 김종윤 기자 같은 픽 맥널티 기자가 순위 예측을 했는데요. BBC의 예측 순위표에 따르면 올 시즌 토트넘은 6위로 시즌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좀 높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여기 BBC는 이제 우승은 맨체스터 시티, 2위 리버풀, 첼시 3위, 4위 맨유. 이 순위는 조금씩 달라도 대체적으로 현지 전문가들의 예상은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이 네 팀이 탑4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독식을 나눠서 먹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5위가 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가 지난 두 시즌 성적은 좀 좋았죠. 경기력도 좋았고. 근데 막판에 리그 순위 유지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두 시즌 챔피언스 티켓을 놓쳤는데 이번에 FA컵도 우승을 했죠. 그리고 6위 토트넘, 아스날을 그 아래인 7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에스턴 빌라, 뭐 해머, 그러니까 웨스트햄, 에버튼 이런 순위고요. 번리, 브런포드, 또 와포드, 그러니까 승격팀 중에서는 노리치만 살아남는 걸로 예상을 했네요. 루크 부처가 좋아하겠네요. 뭐 맨시티 우승 예상은 다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그 시즌 개막 직후에 시즌아웃 됐었던 판다이크의 복귀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겠죠. 마누라 쿤비도 건재하고요. 또 라이프치히에서 센터백 코나테 영입을 한 것도 좀 높게 쳐줬습니다. 또 맨유가 산초, 또 바란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위로 예측이 된 게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한데 전력이 더 약해졌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라이벌 팀들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건가? 토트넘 부분 보겠습니다. 도입부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멘트 자체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이적 시장이 닫힌 뒤에도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남아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게 결정이 안 되고는 토트넘의 성적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케인 잔류 여부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은 이거는 뭐 토트넘이라는 이름을 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니까? 월드 클래스 탤런트 서치 에즈 손흥민. 손흥민 같은 월클 재능이 잔류를 했다. 이 마음에 드네요. 이 표현. 월드 클래스 탤런트 서치 에즈 손흥민. 이 부분,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월클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팀의 성적은 케인의 잔류 여부, 케인의 이슈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얘기긴 합니다. 물론 어떤 에이스급 그 팀의 지배력이 높았던 장악력이 높았던 선수가 떠난다고 해서 모든 팀들 성적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특히 해리 케인은 팀에서 뭐 정신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로메로와 힐 영입에도 방점을 찍긴 했습니다만 케인의 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뭐 당연한 분석이 뒤따랐고요. 아무튼 6위는 케인이 잔류했을 경우를 상정한 예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보유사 중에 하나입니다. BT 스포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토트넘의 탑6 아웃을 예상했습니다. 무리뉴가 없으니 문제도 사라졌다? 이런 도발적인 문구로 이제 시작을 한 분석 기사가 올라왔는데, 보면 BT 스포츠에서는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해리 케인을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팀인 토트넘에 잡아주는 게 우선 과제다. 약간 좀 비꼬는 느낌인데,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팀인 토트넘. 팩트 폭행이죠. 예, 팩트지만 그렇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 팀이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팀이라는 이런 수식어로 이렇게 좀 수식이 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자, 케인이 떠날 경우 대체자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뭐 현실적으로 케인급의 선수 자체가 세계적으로 몇 명 있지도 않고, 그런 급의 선수가 유로파 컨퍼런스에밖에 나가지 못하는 팀으로 올 가능성은 또 높지 않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난 시즌에 케인이 35경기 리그 출전을 해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37개로 올렸습니다. 23골 14도움. 적어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런 급의 선수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토트넘이 데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 손흥민 선수를 언급을 했는데 이거 좀 저는데 공감이 안 갑니다. 좀 별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지만 성공의 상당 부분은 케인과의 파트너십에서 나왔다. 네, 뭐 맞는 얘기인데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케인이 거둔 성공의 상당 부분도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케인을 잃게 되면 스쿼드에 그랜드 캐년 협곡만한 구멍이 생길 것이다. 악담이 심하네. 그랜드 캐년 협곡이라니. 이게 토트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맞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예, 맞는 얘기죠, 솔직히. 뭐. 둘의 파트너십이 폭발해서 두 선수가 다 좋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건 서운하긴 합니다. 근데 뭐 BT 스포츠 기사 케인이 떠나면 약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근데 굳이 손흥민도 케인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쓸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케인이 있을 때도 7위였으니까 케인이 떠난다면 유럽 대회 진출 불가능한 순위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뭐 냉정하게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뭐 반대의 경우 뭐 케인이 떠나고 다른 선수가 오든 아니면 안 오든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케인급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를 놓쳤을 때 그 팀의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뭐 당연한 예상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사입니다. CBS 스포츠에서 순위 예상한 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토트넘을 아스날보다도 한 단계 낮게 봤는데 그래도 순위가 7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곳들하고 차이 있는 순위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탑4는 뭐 마찬가지 다 비슷하고요. 이제 중위권 노리스 시티가 14위로 선전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번리, 사우스햄턴, 와포드의 강등을 예상을 했습니다. 뭐 강등팀 예상은, 예, 다들 좀 많이 틀리고요, 실제로. 그리고 예측도 많이 좀 같은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디애슬레틱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순위 예상 기사는 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상 순위를 정하진 않았고 전반적인 판도 예측 뭐 이런 분석 기사 같은 걸 냈는데, 여기에 토트넘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래요. 빅6라는 개념은 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빅6가 여전히 유효한 뭐 의미가 있는 표현이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피필드 기자가 여기 답을 한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더 14에 속한 팀들이 토트넘이나 아스널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더 14이라면 이제 빅6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이 되는 빅6를 제외한 다른 팀들이 되겠죠. 근데 이 팀들이 토트넘이나 아스날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써냐면, 사실을 말씀드리면 두 클럽은 실제로 경기장 안팎에서 온앤오프 피치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치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그러니까 빅6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기기도 하고 성과 내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굉장히 팩트 폭행이죠. 토트넘, 아스날 니들이 무슨 빅6야. 이제 그냥 빅6란 말 쓰지 마. 차라리 빅4 정도 해. 뭐 이런 의미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을 바라보는 현지에서의 어떤 시각도 좀 포체티노 감독 있을 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레스터시티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브랜든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급부상한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 FA컵 우승 지난 시즌 차지했고요. 또 두 시즌 연속해서 간발의 차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죠. 라서가 이제 이른바 빅식스에 포함되지 않는 팀이긴 합니다만 성적면에서는 지금 지난 두 시즌 동안 계속 토트넘 아스날보다 좋았기 때문에 챔스테케 또 내장이니까 탑4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빅식스는 뭐 물론 매출 규모나 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순위표 뭐 경기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해진 게 맞지 않나. 토트넘 아스날의 부진도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볼리의 선택 제가 한번 최종 순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 첼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첼시 지금 투엘 감독 오고 나서 지난 시즌 하반기에 정말 놀라웠죠. 예,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차지를 했고 첼시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의 팀 중에 하나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그러니까 시즌 초에 약간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약간 슬로우 스타팅을 하게 되면 승점 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리고 맨유 리버풀까지. 그러니까 첼시, 맨시티, 맨유, 리버풀 이 네 팀이 top4를 형성할 거라고 보는 시선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시티. 저는 또 에스턴 빌라가 그릴리시가 빠지긴 했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 뭐 물론 그릴리시가 없을 때 좀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저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에스턴 빌라가 팀 스쿼드에 어떤 투자해 왔던 그런 모습들 이번 시즌까지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에버턴, 토트넘, 아스널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저는 토트넘, 아스널이 지금 에스턴 빌라, 에버턴보다 과연 나은 부분이 있느냐 뭐 그런 좀 의구심을 강하게 한번 제기를 해보고요. 토트넘 아스널 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첼로티의 유산을 잘 지켰고 베네트리 감독이 또 왔잖아요. 이분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굉장히 갖고 있는 팀의 어떤 전력 이상의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팀에 맞는 맞춤 전술을 또 잘 구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토트넘 아스널과 굉장히 순위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에스턴 빌라는 제가 약간 좀 무리해서 찍은 순위 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도 좋고 리즈도 명장이 이끄는 팀이고 또 브라이튼도 올 시즌에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는 사우스햄튼, 버니, 와포드 뭐 이렇게.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제가 15위 예상했는데 이강인 선수 영입하면 네, 제가 10위권 안쪽으로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20개 팀 다 알기도 쉽지 않고 그 팀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왔고 프리시즌을 어떻게 해왔고 또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전력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변수가 또 많은 그런 또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시즌이 시작돼봐야 아는 거고요. 이런 예측은 사실 재미삼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예측이 또 어떻게 또 흘러가서 또 맞게 되느냐 틀리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팬들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예상 순위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성욱이었고요. 여러분 언제나처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꿀빠.